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자 영어사전에도 등재가 될 만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 바로 비빔밥이죠. 오늘 제가 맛있고 건강한 비빔밥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보다 조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산 곤드레 나물에 여러 봄나물을 비벼 먹는 곤드레 밥을 비롯해서 탱글탱글 보리밥과 초록의 신선한 채소들을 한데 넣어 먹는 보리 비빔밥까지 입맛 돌게 하는 특별한 비빔밥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도심 속 한적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탐립동의 한 맛집인데요. 입구에서부터 파릇파릇한 채소들이 완겨집니다. 잘 정돈된 텃밭에서 건강하게 자란 채소들, 손님들을 위한 식재료로 쓰이는데요. 상추를 따는 사장님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사장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텃밭이 정말 잘 다듬어져 있고 작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취미생활은 겸 우리 식재료 쓰고 남은 손님들도 뭐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키운 걸 손님들한테 나눠주신다고요? 어쨌든 간에 뭐 나눠먹는 게 좋잖아요. 서로 남으니까 나한테. 싱그러운 텃밭이 있고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인상적인 이곳의 메뉴는 바로 보리 비빔밥입니다. 커다란 양푼에 갖가지 채소와 나물들을 넣고 쓱쓱 비빈 후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면 다채로운 맛의 향연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야채가 풍성하고 이렇게 골고루 막 있잖아요. 농사져서 다 하시잖아요. 맞아. 상춘이 야채를 다. 풋고추나고 아삭이 고추 날 때는 또 직접 따서 주셔서 더 맛있어요. 비빔밥 한 그릇이지만 한 그릇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요. 쌈을 싸서 먹어도 좋고 채소와 재료들의 식감이 하나하나 살아있어 먹는 재미도 남다릅니다. 보리밥집이 근래에 많은데 다 다녀봐도 여기 게 제일 난 것 같아요. 항상 쌀밥만 먹다가 집에서도 지금 이런 거 섞어 먹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해 먹으면. 검정 보리쌀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약간 특이한 그런 게 있어요. 씹으면 이렇게 오돌오돌한 맛? 이곳에서는 두 종류의 보리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색깔이 서로 다르죠. 검은 보리쌀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잘 되고 늘보리쌀은 차지라고 같이 넣어서 밥을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검은 보리쌀과 찰진 식감을 위해 함께 넣는 늘보리쌀. 이 집만의 비법인데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낸 보리쌀을 한데 넣고 밥을 지어줍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보리밥이 다 익었나 살펴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삶아진 거고 여기다가 쌀을 넣어서 밥을 또 해야 돼요. 쌀과 한 번 더 쪄내야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되는 보리밥.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이게 편한 목장으로 이렇게 이게 한 그릇 비벼 먹던 그 그릇인데 비빔밥은 이렇게 또 큰 그릇에 비벼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꿀맛이죠. 네, 한번 비워봅시다. 이제 준비된 재료들로 최고의 어울림을 연출해볼까요? 콩나물이며 배추나물, 그리고 빨간 무채와 겉절이, 여기에 고소함을 더해줄 달걀 프라이까지 색색의 재료들을 보리밥 위에 얹어줍니다. 매콤함으로 식욕을 끌어올려줄 고추장도 빠지며 섭섭하죠. 한 그릇 안에 뭉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비비고 또 비볐더니 밥상 위에 수채화,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검정살보리라 그런지 고소함이 확실히 딱 입안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고 나달나달이 이렇게 뭔가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쉽게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한수저가 정말 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추를 싸서 비벼서 싸면 더 되게 맛있어요. 상추를 싸서요? 네. 오. 비빔밥을 상추에 쌈을 싸서 먹으면 그 또한 별미라고 하는데요. 밭에서 갔다 온 상추의 싱그러움이 매콤한 비빔밥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선물합니다. 왜 맛있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상추가 아삭아삭하잖아요. 그리고 달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밥의 그 통통통 튀는 식감과 그 상추의 그 아삭하고 또 샤하게 부드럽게 감싸지는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리고 더 맛이 다채롭고 신선해요.
이곳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탱글탱글한 콩들이 한가득 담긴 청국장은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으로 대체 불가 매력을 뿜어냅니다. 콩이 다 살아있고 짜지도 않아요. 오, 그리고 진짜 냄새가 안 심해요. 진한 국물의 비법은 진한 육수에 있죠. 풍성한 재료 보이시죠? 밭에서 따온 갖가지 채소들과 다시마, 멸치 등을 넣고 푹 우려냅니다. 그런 다음 바지락과 청국장만 넣었을 뿐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완성됩니다. 맛있는 청국장은 비빔밥의 양념 역할도 하는데요. 보리밥에 살짝 넣고 함께 비벼주면 맛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된장하고 청국장이 맛있어가지고 보리밥이랑 청국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젊은 세대에겐 건강식으로, 배고픈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에겐 아련한 향수를 부르는 보리밥. 칼로리와 가격은 가볍지만 맛과 영양은 묵직한 이 최고의 웰빙 메뉴입니다. 보리밥이랑 청국장이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맛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네. 보리밥이 드시고 못해요. 다음에 와도 또 이 그릇으로 주시는 거죠? 네, 네. 가득가득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유성구 반석동인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한 끼 식사를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곤드레 나물밥인데요. 곤드레 나물을 올린 돌솥밥에 양념장과 여러 나물을 함께 비벼 먹는데 그 맛이 꿀맛이라고 하네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곤드레 향이 좋고요. 향이 강하지는 않은데 그냥 구수한 느낌? 푸릇푸릇한 게 들어있어서 딱 뚜껑 열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남다른 비주얼로 손님들을 감동시킨 곤드레. 이곳에서는 말린 곤드레가 아닌 생곤드레를 공급받아 쓰고 있습니다. 곤드레가 봄철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수확을 해서 바로 수확한 곤드레를 급냉을 시켜요. 그래서 1년 내내 생곤드레로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급냉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1인용 돌솥에 밥을 안치는데요. 쌀반, 곤드레 반을 넣고 밥을 지으면 곤드레와 갓 지은 밥맛의 조합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철 나무도 묻혀서 곁들여내고 갖가지 반찬과 함께 곤드레밥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수라상이 준비된 듯이 너무 푸짐하게 차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바로 이 곤드레밥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와, 지금 제가 이 강원도 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흰쌀밥과 초록빛 가득한 곤드레를 비빌 때마다 곤드레의 맛있는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사장님은 알고 있다는 비법 양념장을 넣고 살살살 비벼주면 곤드레 비빔밥이 완성되죠. 와, 딱 한 수저만 먹었는데도 도망간 입맛이 싹 제자리에 딱 찾아왔어요. 제 집을 딱 들어왔어요. 곤드레가 생곤드레여서 그런지 촉촉함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서 곤드레 그 본연의 향과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양념장과 곤드레밥의 조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맛인 듯 입에 착착 감기더라고요. 와, 간장만 넣고 비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곤드레도 맛있는 것 같고 간장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대체 비법이 뭔가요? 야채랑 과일이랑 다려가지고 저희 집만의 비법 간장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다져서 만든 간장에 마늘과 고춧가루, 다진 대파, 그리고 참기름을 넣고 잘 저어주면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양념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 이 곤드레 비빔밥과 김을 함께 싸 먹으면 입에 퍼지는 김의 풍미가 일품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봄나물을 함께 넣고 비벼주면 다채로운 식감이 살아나겠죠?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국도 더해주면 완벽한 맛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 된장의 향기와 두부의 그 막 부드러움과 이것들이 딱 나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맛이 꽉 찬 느낌. 이것이 지금 봄이다. 지금이 봄이다. 그걸 알려주는 듯한 그런 맛이에요. 봄철에 봄 내음 가득한 푸르른 색을 먹고 있는 나물과 함께 밥을 드시면은 그동안에 지쳐있던 몸도 회복이 되는 느낌이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함과 먹는 즐거움이 가득한 곤드레 비빔밥. 그 무한한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입맛 없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집 밖으로 할 때 와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눈으로 먹는 것 같아요. 가짓수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일단 대접받는 느낌이 많은 가짓수가 있고 좋고, 그리고 리필도 잘 해주세요.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일품 요리 비빔밥. 영양 또한 풍부하면서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그만인데요. 나른한 봄날 풍성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밥상의 하모니 비빔밥 어떠신가요? 춘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지천. 춘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산책 코스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화사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 계절. 연두빛 새잎들이 싱그러운데요. 자연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걷기 좋은 요즘,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공지천 하천을 따라 양옆으로 길게 난 산책길. 걷기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주변 어디에서나 걷기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은 문 밖을 나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또 계절이 걷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 원래 걷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길이 걷기가 좋아서 걸어요. 걷기만 해도 삶의 활력을 얻고 건강해지는 기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분이라면 마치 걷기에 중독된 것처럼 끊기 어려운 매력이 있는데요. 꾸준히 그냥 걷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틈만 나면 좀 많이 걷는데 걸을 수 있는 데는 동네도 그렇고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인 걷기. 힘차게 팔을 흔들며 걷는 파워워킹. 강아지와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산책형.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이유는 다르지만 걷기 운동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늘은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장소 주변에 주차장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은 좀 걸어서 출근하고 또 퇴근하게 됐어요.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지천 산책길.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길입니다. 잘 가꾸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지천이 되게 깨끗하고 주변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어서 걷기에 참 좋아요. 산책로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전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춘천의 산책로가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공지천에서 이어지는 퇴계천 산책로 터널 구간이 멋진 미술 공간으로 재탄생 중입니다. 철길 주변에 춘천의 어떤 경관을 테마로 해갖고 기차 다니는 철로 옆에 이렇게 벽에 내려오는 어떤 개나리라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 거죠. 춘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벽화로 그리는 중입니다. 이 300m 터널이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한데 예전에는 그냥 양쪽이 회색 벽이었거든요. 춘천의 풍경이라든가 사람들, 그다음에 춘천의 유명한 인물들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춘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춘천 가는 예술기차를 콘셉트로 한국미술협회 춘천지부가 진행 중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300m 터널 안에 조소, 도예, 한국화,
서양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어우러졌습니다. 터널 중간쯤엔 바로 이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진을 받아 선정된 분들의 얼굴들인데요. 경쟁률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산책길, 더 특별하겠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시민들의 얼굴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계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나고 보람이 있는 좀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사랑을 테마로 한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춘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의미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둡잖아요. 낮에는 더 어둡게 보여서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게 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자주 올 것 같아요. 또 보러. 저 아이들도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작품은 춘천 지도인데요. 그냥 지도가 아닙니다. 작품 속에 웬 QR코드? 그 춘천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문화 명소, 관광 명소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QR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대면요. 웹페이지 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 관련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소양강 천연인데요. 18소녀의 꿈을 실행 열차가 소양강 서쪽에 도착한다. 문화 명소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명 벽화마을 못지않게 둘러보는 곳곳마다 포토존이 따로 없는데요. 춘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해가 저물어가고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 여전히 공지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 뭘 하는 걸까요? 마임의 도시 아니랄까, 마임 야외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을 보고 한참 웃고 돌아간 당신의 오늘의 저녁이 어제의 저녁보다 조금 더 낫고 아름다울 수 있다. 약간 그러한 주제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저녁, 그 시작들을 저희들이 응원하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웃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지천을 걷다 만난 마임 공연. 춘천의 봄을 알리던 마임 축제가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이 어색한 듯 관객도 배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과 박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네, 올해 저희 공연이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관객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관객들도 마스크를 썼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다미르 시어터의 해피 버스데이라는 공연인데요. 무엇보다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한 작품.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분위기가 점점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객 참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방역이 엄청 철저하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안전하게 이제 믿고 관객 참여 공연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소독제를 들고 참여하실 때마다 이제 또 소독을 꼭 하시고 마스크도 하고 하니까 마스크 없이 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만난 마임 공연에 시민들도 배우들도 함께 웃으며 즐겼는데요. 6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공지교와 휴자교 사이 산책로에서 마임과 광대 공연이 펼쳐집니다. 걷는 길이 더 즐거워지겠죠?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멀리서부터 보고서 뛰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일상에서 이렇게 공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길을 걷다 만나는 소소한 행복. 걷다 보면 푸르른 자연을 만나고 걷다 보면 예술 작품도 만나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마임 공연까지. 지금 춘천은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걸으러 나가볼까요? 미소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당당히 맞서며 부지런하게 오늘을 일구는 이들.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수 오촌동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원목을 가공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에선 나무 내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가죠. 나무 간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계기는 제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11년 정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커다란 원목을 가공해 나무 간판이나 팻말을 만드는 작업의 모든 과정엔 장애인 근로자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이 주로 90%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여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어느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서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꼭 돈만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수익을 해서 그 번 돈을 이런 일자리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믿고 기다려주면 그 믿음에 보답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일하는 데 있어 꼼수를 쓰거나 한눈을 팔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죠. 낮은 데를 밀지 말고 높은 데를 밀어, 높은 데를.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범수 씨에게도 나무를 다루는 일은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옮긴 것도 재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저도 여행 갈 거라고 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허용되는 직업은 한정되어 있고 취업의 문을 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하는데요. 공장의 최고참인 경민 씨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선 프로 중에 프로. 고장난 기계도 척척 고쳐내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작업도 매의 눈으로 능숙하게 해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보람 있고 뿌듯합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대표님이 저 안 자릅니다. 우리 경민 씨가 일을 너무 잘해요. 안 자르는 회사는 저는 이 회사하고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찌 보면 기계 작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모범이 되죠. 그리고 아까 봤지만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믿고 많이 따라요. 지금은 모두 모여 함께 작업하는 시간. 앙증맞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를 매끄럽게 다듬어 봅니다. 나무 결이 이렇게 뻣뻣하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대고 부드럽게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 문혜인 잘하고 있어. 처음엔 잘 못 따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변화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니까 또 다시 이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을 때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요. 행복한 마음으로 만드는 제품의 완성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야무진 손끝으로 마무리한 하트 모양의 펜던트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 오동도 팔각정에서 인기 만점인 관광 상품입니다. 기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팔각정 주변을 빼곡하게 채운 나무 펜던트의 숲. 장애인 근로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만든 펜던트는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소원을 갖다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것들이 다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너른 벌판에 우뚝 선 공장 하나. 이곳 역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소중한 일터입니다. 호텔 린넨유를 세탁하는 세탁 공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장애인 표준화 사업장으로서 현재 중증 장애인 12명과 또 이를 지원한 근로 지원인들로 인해서
현재 세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장인데요.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수익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는 더 힘들게 쉬는 시간도 없으니까 바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일을 해갖고 여기 좀 좋아. 돈 벌어서 부모님 용돈, 뭐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을 때 이 코로나 끝나면 이제 여행 가고 싶어. 별로 안 힘들어요. 일하니까 좋고 돈도 많이 버니까 좋아요. 여수시 관내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수거해온 세탁물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이 완료됩니다. 기계를 작동하는 일부터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꼼꼼하고 성실하게 완수하는 작업자들. 부지런히 일하며 내일의 꿈을 일궈나갑니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장애인 그쪽에서 선발돼가지고 최우수상, 선수상 받아가지고. 야무진 손끝으로 세탁물을 정리하는 고은정 씨도 자신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기피를 이제 종류별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다림질에다가 넣어가지고 반대쪽에서 포장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가니까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반도 척척, 커다란 기계도 매끄럽게 운행하는 성현 씨에겐 작은 바람이 하나 있다네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형이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받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세탁의 달인들. 믿고 맡기면 깨끗하고 청결한 세탁물로 보상받겠죠? 단순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집중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장애 정도나 장애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이제 어떤 언행을 조금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땀방울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겠죠. 미소가 아름다운 이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희망찰 겁니다. 좋아, 좋아, 좋아! 일상 속에 파고든 코로나불로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반전시킬 극약 처방은요. 초점 없는 눈으로 잠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 일명 멍 때리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요즘 대세로 떠오른 숨멍, 물멍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음의 멍을 달래는 숨멍, 물멍 투어 떠나봅니다.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하루 15분 정도 투자하면 좋다는 멍 때리기. 실제로 누가 오랜 시간 멍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대회가 있을 정도인데요. 뭐 하냐고요? 잠깐 멍 때렸네요, 멍. 여러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왠지 모를 그런 느낌적인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멍 때리러 숨멍하러 먼저 가시죠. 멍 때리기 좋은 장소 첫 번째, 산림치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유숲 투어입니다. 오르막이야, 오르막. 힘들어. 아니, 그냥 조용히 멍만 때릴 줄 알았더니 산을 타고 있어요, 저 지금.
아유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홍선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그냥 멍해지네요. 네,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멍 때리는 건가요? 국립산림치원은 그 경상북도 영주시와 예천군을 아우르는 여의도 크기의 면적의 10배 규모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럼 어르신 저희 둘이서 피톤치드 들이쉬고 내쉬고 멍 때리러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공기 좋습니다. 네. 야, 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제 어떤 길인가요? 네, 여기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국립산림치원에는 9개의 숲길이 있습니다. 이제 금빛 치유숲길이라든가 별빛 치유숲길, 마르군 치유숲길이라든가 등등한데 여기는 바로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마을을 마실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쉽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마실 치유숲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도 8도로 해서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어느 누구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 피톤치드 마시면서 정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죠. 출발. 네. 정상까지 좀 마시면. 완만해서 걷기 좋은 마실 치유숲길을 비롯해 난이도별로 골라 즐길 수 있는 곳만 무려 9곳. 특히 치유숲길을 걷다가 잠시 멈춘 이 순간,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숨멍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저 멍 때리느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정말 바쁘게 자동차 소리, 막 도시의 소음 소리에 익숙했던 제 귀가 이렇게 잔잔한 바람 소리, 물 소리에 일정한 음으로 쭈르르르 들리니까 몸이 그냥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물이 풍부하겠네요. 우와, 너무 맑기 깨끗해요.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사람에게 특유의 상쾌한 느낌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야, 뒤에 있는 나무에서 좋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피톤치드가 뿜뿜 나오는 잣나무 숲이라고 해요. 오, 피톤치드? 네네네네. 물소리 듣고 피톤치드 마시면서 우리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먹! 숨멍을 제대로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잣나무숲 해먹 체험을 놓치면 섭섭합니다. 해먹에 누워서 숨멍을 즐기다 보면 꿀잠이 절로. 좋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 따사로운 햇살, 이 숲이 주는 피톤치드,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멍하세요. 숲 멍하세요. 자, 숨멍으로 힐링했으니 이번엔 물멍을 즐길 차례. 경북 상주에 자리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찾았는데요. 머리 위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생동감이 넘치네요. 규모도 상당하고요. 어떤 곳인지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다양한 생물종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및 전 세계의 생물 표본을 약 6,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전시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물멍 아니었던가요? 도대체 물멍 포인트는 어디 있나 싶던 그 순간. 상어! 조수가 나타났습니다. 상어! 빠밤. 선생님, 진짜 상어 같아요. 네, 이곳은 실제 상어 표본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어류를 관찰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출해 놓은 공간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라면 좀 무섭겠다. 진짜 상어니까요. 대형 풀본에 이어 희귀 어류 수족관까지, 아쿠아리움 부럽지 않은 물멍 속의 물멍 아니겠습니까? 신개념 물멍으로 답답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유의자적 노는 모습 보니까요, 마음이 이게 편안하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물멍의 효과인가 봐요. 그리고 이 생물자연관 어디를 봐도요, 다양한 이 생물들의 표본들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제가 낙동강 안에 푹 물속에 푹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멍 좋아요.
낙동강 주변 생태계도 두루두루 관찰할 수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물멍과 함께하는 체험들도 덤으로 만나보면 좋겠죠.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낙동강 생물자원관, 재밌게 아주 유익하게 볼 수 있는 투어 코스 소개해 주시다면요. 제1전시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고, 또 제2전시관에서는 특히 낙동강에 사는 생물들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로비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의 놀이터에서 물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미생물 체험관도 잊지 말아주세요. 풀릴 듯 풀리지 않은 코로나19 장기화 스트레스, 표본으로 즐기는 신기녀 물멍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순멍까지 순멍 물멍으로 잠시나마 일상의 평화를 되찾아보면 어떨까요? 치유의 숲을 걸으며 순멍을, 물고기를 감상하며 물멍을, 마음의 멍을 치유하는 순멍 물멍이 기가 막히네. 하루에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들. 과연 쓰레기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도전장을 낸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는 에코주부 임희선 씨의 친환경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매번 쓰레기가 나오고, 참 귀찮아 죽겠네 이거. 쓰레기 버릴 때마다 이거 마음도 좀 그렇고. 에휴, 플라스틱이야 이거. 아니 뭘 사면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이니 뭐. 또 맥주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힘들어. 쓰레기를 내가 다시 만드나 봐라. 아주 내가. 뭐가 힘드세요? 누구세요? 저 에코주부예요. 네, 제가 오늘 쓰레기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알려드릴게요. 에코주부 임희선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 집이 깔끔하네요. 아니 그리고 언뜻 봐도 페트병이 없어요. 어머머, 웬일이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안.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는 에코주부의 집 답네요. 에코주부, 아니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시면 에코주부라는 이름이 붙였을까. 그 일상이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닉네임을 붙이시게 된 거예요? 저를 표현할 말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에코라는 게 환경에 좀 이롭게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에코주부라는 건 어떨까 하고 그렇게 짓게 되었어요. 배달이 늘어나자 포장 용기 등 재활용 쓰레기도 급증하면서 처리 비용이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양보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걱정만 할 수 있나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첫 번째로 안 갔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한꺼번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줄이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다회용품을 가져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저한테는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에코주부 멋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물망을 비롯해 다양한 자루와 주머니를 꺼내는데 모두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은 담아올 수 있어요. 뭐 백화점 지하 코너 같은 데도 요즘에는 낱개 포장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런 네. 재활용품이나 뭐 쓰레기들은 확실히 줄겠네요. 네. 임희선 씨는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일회용 비닐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용기에 산 걸 구입하지 않는답니다. 배달 음식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우린 사람인데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시켜 드시죠? 시켜 먹긴 하는데 포장을 해와요. 배달 음식인데 포장을 해오세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에코주부의 포장 용기라고 합니다.
들고 가서 치킨 같은 거 포장해 오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또 낙지볶음도 그때 포장해 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좀 큰 용기나 이것도 없으시면 그냥 냄비 들고 가셔도 돼요. 사장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뭘 하시던가요? 네,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뭐 단무지는 안 가져갈 거예요? 뭐 숟가락은 안 가져갈게요. 뭐 하나라도 계속 콜라 하나 더 줄까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바쁠 때는 불편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취지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다 적극적으로 다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희선 씨는 SNS를 운영하며 자신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럼 친환경을 실천하는 에코주부의 일상을 좀 더 만나볼까요? 뽀드득 뽀드득 설거지를 시작하는 희선 씨. 그런데 뭔가 남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 아니 설거지도 지금 비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설거지도 이렇게 비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설거지 비누도 거품이 굉장히 잘 나서 그렇네요. 바로 바꿨을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쩐지 보통은 이게 싱크대 앞에 그 세제통이 하나 탁 놓여져 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비누로. 근데 심지어 기름때도 잘 닦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름때도 잘 닦이고요. 그 수세미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꾼 게 이제 천연 수세미고요.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부터 하나씩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필요했던 거는 다회용 빨대라든지 뭐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행주, 그리고 뭐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비누,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좀 친환경 제품들이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에코주부의 욕실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미니멀 라이프가 느껴집니다. 욕실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는 이제 샴푸바라고 해서 이렇게 비누처럼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 샴푸예요? 네, 샴푸예요. 비누는 비누 느낌이잖아요. 뻑뻑하지 않으세요? 조금 뻑뻑한 감이 저는 머리가 길어서 그런데 있어서 이게 트리트먼트 바가 있더라고요. 여기 린스바 쓰다가 다 쓰고 이제 트리트먼트 바를 붙여서 이렇게 해놨어요. 웬일이야. 네. 샴푸도 린스도 트리트먼트도 그 플라스틱 통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누로. 네. 근데 머릿결도 괜찮고. 네, 이 비누들도 다 아까처럼 종이 포장돼서 오는 비닐 포장 없이 오는 제품들이고요. 플라스틱 칫솔 대신 나무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고 치약도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고체 치약으로 바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니 세제통이 없잖아요. 네. 그럼 세제 어떻게 사용하세요? 제가 세제 대신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와, 이거 되게 뭔가 열매처럼 생겼는데? 네, 이게 소프넛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근데 이거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인터넷에서도 요즘에는 벌크로 팔고 있고요. 네, 이거를 끓이면은 천연 사포닌이 우러나서 그걸로 이제 기름때 같은 걸 제거할 수 있어요. 두세 번, 세 번, 네 번 끓였다가 말려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건조기에 사용하는 양모볼이라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네, 제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한 가지로 다양한 용도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많이 줄더라고요. 아이고, 드디어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재활용하는 방법.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플라스틱 우유병에 있는 걸 마셨는데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종이 우유팩에 있는 거나 이제 멸균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자체에서 다 수거하면은 휴지나 뭐 쓰레기 봉투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건전지 다 쓴 건전지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것도 거의 지자체별로 다 이제 바꿔주는 휴지나 뭐 다른 다시 건전지로 바꿔주기도 해서 버리면은 쓰레기인데 가지고 모았다가 보내면은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팁이에요. 하지만 돈이 되고 무한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쓰레기는 무관심 속에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순환 자원이라는 게 쓰레기를 최소화해서 순환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 인식을 좀 갖고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또 사회나 그런 기업 같은 데서도 쓰레기를 같이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회수해서 같이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눈에 띄는 희선 씨. 이번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와 길거리로 나섰는데요. 어머, 뭐하고 계세요? 네, 지금 플로깅 하고 있어요. 플로깅이 뭐예요? 쓰레기 줍는 운동법이라고 해서 걷기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걸 얘기해요. 동네를 걸으며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는 엄마와 딸.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냐 하겠지만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마음까지 행복해진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영향을 주고 또 더 제 스스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 게 있어요. 저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같이 동참해 볼래, 나도 용기 들고 마트 가볼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들었을 때, 피드백을 들었을 때 되게 내가 에코주부로서 이런 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주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같이 해요. 네, 가치 있는 일은 여럿이 같이 해야 효과가 크죠. 내가 버린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에코주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